아니 박 여사, 요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 응? 나? 요즘 말이야, 다리가 하나도 안 붓는다니까. 에이 진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양파 껍질차 마시기 시작했거든.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양파 껍질? 그걸 마셔? 그건 그냥 버리는 거 아냐? 나도 그렇게 알았지. 근데 글쎄,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거 마시고 다리 붓는 게 쏙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나도 봤어. 근데 저번에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그 껍질에 엄청 좋은 성분이 있대. 무슨 성분이 있길래 그래? 케르세틴인가 뭔가 하는데 그게 몸의 염증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도 돕고 부종도 빼준대. 어떻게 만들어? 복잡하면 안 해.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그걸 서너 조각 뜯어서 물에 넣고 푹 끓이면 끝이야. 15분 정도? 생각보다 간단하네. 오늘 장 봐올 때 양파 한 망 사야겠다. 버릴 게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38년째 한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장한결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양파 껍질 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혈압약을 몇 년째 먹고 있지만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불안하신 분, 다리 쑤시고 관절이 욱신거려 밤에 뒤척이시는 분, 병원에선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냥 껍질 벗기고 버리기만 했던 그 양파 껍질이 여러분의 건강에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 양파 껍질차를 환자들에게 처음 권하기 시작한 건 2015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그냥 껍질일 뿐인데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부종이 빠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좋아진다는 후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껍질 부분에만 있는 강력한 성분이 바로 여러분 몸속의 염증, 독소, 혈관 문제를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 양파 껍질차는 그냥 건강 보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나 진통제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염 성분인 퀘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점점 느려지는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작용도 하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라고요. 혈액이 잘 돌아야 세포가 제대로 일하고 염증이 줄고 통증도 가라앉는 겁니다. 양파 껍질차는 바로 이 순환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어떤 양파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끓여야 약성이 제대로 우러나는지, 얼마나 언제 마셔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이 겪은 구체적인 변화들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무릎이 쑤셔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혈압 수치가 매번 다르게 나와서 약 조절이 힘드셨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양파 껍질차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껍질 세척 방법, 끓이는 법, 보관 방법, 소비기한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건강해지시고 싶으신 분들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병원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작은 한의원입니다. 이곳에는 매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혈압, 관절통, 부종,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그분들 중 다수는 공통된 말을 하십니다. 병원 다녀도 뚜렷하게 낫는 건 없고 약은 점점 늘어나기만 해요. 이 나이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건가요, 선생님? 제가 그분들께 처음 권한 게 바로 이 양파 껍질 차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기억나는 환자분은 78세 최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최 할머니는 다리 붓기와 혈압 문제로 8년 넘게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혈압약을 3알이나 드시고 있음에도 아침 수치가 160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팅팅 부어 잠이 안 온다고 하셨고 자식들 보기에도 항상 안색이 어두워 보여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껍질을 끓여 먹는다는 발상이 조금 생소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퀘르세틴 성분과 혈관 염증 완화에 대한 자료를 직접 프린트해 보여드리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죠. 하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루에 3번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진료실에 오신 최 할머니의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진짜 놀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많이 안 부었어요. 혈압도 놀랍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155였던 수축기 혈압이 한 달 후 138까지 내려갔고 2달 뒤에는 128로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도 혈압약을 한 알로 줄이는 걸 권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의 박종임 할머니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릎 관절통과 수면 장애로 오랜 기간 진통제와 수면유 도제를 드셨던 분입니다. 특히 기상 후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욱신거려 일어나기가 힘드셨고 밤엔 서너 번씩 깨서 깊은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 할머니께도 양파 껍질차를 권했고 그분도 약간 의심을 하셨지만 최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믿고 마셔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에 위장이 약하셔서 제가 하루 2번만 드시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끓인 차는 3일 분량씩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 후 데워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2달 후 박 할머니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진통제 안 먹고도 자요. 무릎도 아침에 덜 아파요. 제가 진료차 무릎을 눌러봤을 때도 확연히 부기가 빠져 있었고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 환자분입니다. 75세 이만수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었고 특히 다리 저림과 손발 시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당은 식후에 180까지 오르고 있었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잘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어르신께 제가 특별히 권한 건 양파 껍질차를 식전에 드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는 퀘르세틴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어르신은 양파 껍질차를 하루 2회 식전 30분에 드신 후 3달 만에 식후 혈당이 150으로 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이 덜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한참 걸으면 다리가 시큰거렸는데 요즘은 등산도 조금씩 해요. 손녀가 나보고 요즘 얼굴색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같이 복잡한 약 처방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연이 주는 한 잔의 양파 껍질 차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섭취와 정확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끓이는 방식과 복용 타이밍을 정확히 지킨 분들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 양파 껍질차는 혈압, 관절통, 수면의 질 외에도 부종 완화, 피로 회복, 집중력 상승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76세 이복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를 마시기 전엔 아침만 되면 멍했어요. 근데 요즘은 머리가 맑고 손이 덜 떨려요. 그 이유는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양파 껍질차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꾸준히 바르게 일정한 양을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효과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말하신 공통적인 변화는 몸이 가볍고 덜 붓는다, 통증이 완화된다, 혈압 수치가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양파 껍질차를 정확하게 어떻게 끓이고 얼마나 언제 마셔야 가장 좋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잘못된 사용법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양파 껍질차의 효과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시작부터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들 또한 중요한 배움이 되었고 주변의 조언이나 작은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74세 김인숙 할머니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에 혈압이 150 전후로 오르내리고 왼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년째 진통제와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양파 껍질차를 권했을 때 할머니는 성격상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진료실에 오신 김 할머니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난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매일 끓여서 마셨는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자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양파 껍질을 한번 끓인 물을 4일 동안 나눠 마신 것이었습니다. 즉, 양파 껍질차를 미리 많이 끓여두고 3, 4일 동안 데워서 마셨던 겁니다. 겉껍질은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하지만 산화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끓인 뒤 24시간이 지나면 항산화 수치가 60% 가까이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 뒤로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끓여 당일 분량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부터 혈압이 10 정도 낮아졌고 3개월이 지나자 요즘은 다리 부은 느낌이 없어졌어요. 진통제도 덜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실수는 다른 분에게도 있었습니다. 76세 윤복래 할머니는 양파 껍질을 끓이지 않고 그냥 뜨거운 물에 우리듯이 먹고 계셨습니다. 끓이는 게 귀찮았어. 그냥 물에 우려놨다가 마셨어요. 이 방법으로는 껍질 안에 퀘르세틴과 칼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제가 끓이는 방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윤 할머니는 그제야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주 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화장을 안 해도 친구들이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다고 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바꿨을 때 몸은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질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작은 계기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80세의 박재희 할머니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경로당의 양파차 전도사로 불릴 만큼 양파 껍질차의 효과를 크게 경험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신 분입니다. 박 할머니는 원래 류머티즘과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고 복용 중인 약만 해도 7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겨울 심한 감기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고 2달간 통증과 부기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양파 껍질차를 권했을 때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정확한 레시피대로 하루 3잔씩 식후에만 규칙적으로 드셨습니다. 2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졌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무릎 통증이 감소하여 계단도 붙잡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건강해지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부터 달라요. 눈이 또렷하고 다리가 가벼워. 이후 박 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매주 양파 껍질차를 끓여 나눠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경로당, 교회 모임, 마을 반상회 등지에서 요즘 다들 뭘 마시고 젊어졌나 했더니 양파 껍질차래?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껍질을 왜 먹냐? 무슨 근거로 그런 걸 마셔? 한약도 아니고 껍질 우린 물이 무슨 약이냐? 이런 말을 하던 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밤잠을 설쳐 괴로워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69세 이정래 할머니는 처음엔 양파 껍질차를 마시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의 얼굴이 밝아지고 부종이 빠지는 걸 직접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괜히 미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친구 얼굴에서 진짜 변화를 보니까 나도 해보자 싶었죠. 그렇게 양파 껍질차를 시작하신 후 이 할머니도 불면증이 많이 완화되셨고
밤마다 서너 번 깨던 패턴이 한 번으로 줄었다며 이게 제일 큰 변화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양파 껍질차의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선입견과 의심이었습니다. 껍질이라는 말에서 오는 비주얼적인 거부감, 약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넘은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조금만 참고 꾸준히 하면 달라져요. 이 나이에 뭐 별 수 있나 했는데 진짜 사람은 평생 회복할 수 있구나 느꼈어요. 또 하나의 도전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매일 물을 끓이고 껍질을 준비하고 마시는 일조차 번거롭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양파 껍질을 미리 깨끗이 씻어 건조시켜 1회분씩 지퍼백에 소분 보관, 하루 분량만 아침에 끓여 보온병에 담아두고 하루 3번 나눠 마시기. 껍질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어려우면 무농약 인증 양파만 사용하기. 이런 실천법을 적용한 후 매일 챙기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마시다 보니 이제는 안 마시면 허전하고 몸이 무거운 것 같아라는 말씀도 자주 들었습니다. 도전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누군가에겐 회복의 문턱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평생 처음 건강하다는 느낌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양파 껍질차를 약처럼 복용하면 안 되는 상황들, 즉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그리고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양파 껍질차를 어떻게 정확하게 준비하고 마셔야 효과를 보는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 그리고 전문의가 제안하는 표준 섭취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차는 단순히 끓여 마신다고 모두에게 같은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껍질을 그냥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은 겉껍질과 속껍질 중 어디까지 사용하는가, 물의 양과 끓이는 시간, 마시는 시간대와 하루 섭취량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파는 껍질에 농약 잔류가 많습니다. 겉껍질은 방부 처리된 경우도 있어 반드시 무농약 또는 유기농 양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후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햇볕에 말려야 하며 겉껍질보다는 노르스름한 속껍질 부분이 더 많은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은 쓴맛과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적은 양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1.5리터 물에 말린 껍질 기준 손바닥 가득 정도가 적절합니다. 냉수에 껍질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유효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물을 끓인 후 껍질을 넣고 중불로 15분에서 20분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 후에는 체에 걸러 식힌 뒤 냉장 보관하며 3일 안에 모두 섭취해야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장기 섭취를 위해서는 간헐적 휴식이 중요합니다. 2주 연속 섭취 후 1주 휴식, 이를 3개월 단위로 반복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 없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양파 껍질차를 마실 때 기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의 염분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양파 껍질차의 혈압 조절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양파 껍질의 항산화 효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양파 껍질차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파 껍질차와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 제혈액 희석제 복용 중인 분, 양파 껍질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어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복용 중인 환자는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압약 복용 중인 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어지러움, 저혈압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한 잔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고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양파 껍질차를 매일 드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 차를 통해 얻은 건강 외에 심리적인 안도감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뭔가를 했다. 내 건강을 내가 관리한다. 약 말고도 내가 챙기는 게 있다. 이런 생각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또 건강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순환고리를 만들어줍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양파 껍질은 간장과 폐경을 맑게 해주는 약재로 분류됩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 눈이 뻑뻑하고 피로한 분,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폐에 열이 많고 기침이 잦은 분들에게도 체내 열을 내리고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 껍질의 성질은 약간 서늘한 편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냉증이 심하거나 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질에 맞는 섭취법은 생강 한두 조각을 함께 끓이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차의 찬 성질을 중화해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양파 껍질차는 하루 이틀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변화의 체감을 시작합니다. 부종이 줄고 소변의 색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덜하고 수면의 질이 나아졌다는 후기가 그 시점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좋아지는 건 병원 약이고 서서히 바꾸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양파 껍질차는 그 두 번째입니다. 결국 양파 껍질차를 통해 얻는 진짜 효과는 몸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도 작은 냄비나 주전자 하나만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귀찮고 버려지던 양파의 껍질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차 한 잔으로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면서 지혜 한 첩이 전하는 작은 한 첩 귀한 당신께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